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피부안정연구소 카페지기이자 아토피 완정법 120일의 기적 책을 지은 저자 한빛 유명아입니다. 오늘은 20개월 아이 피부 호전 사례 소개를 해드리고요. 엄마가 직접 써주신 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중한 정보 후기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으니 꼭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20개월 담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 영상을 빌어서 사례 소개 허락해주신 담비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담비는 6살짜리 오빠가 있는데 오빠도 심한 아토피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둘 다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명만 해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2명까지 관리를 하려면 일단 분산되기도 하지만 호전되는 것도 같이 느리기 때문에 먼저 심한 아이부터 하도록 권장을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을 때 2번째 아이도 완정을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담비가 한 달 하고 심한 고비가 어느 정도 넘어가고 호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오빠도 완정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러면 담비의 엄마가 직접 써주신 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축복의 담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74기 담비 엄마입니다. 완정을 처음 접한 건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고 완정 꼬리는 올해 9월이었는데 실상 파우더 일수는 120일 정도였고 중간중간 첫째 아이 케어하느라 담비는 느슨하게 진행되었던 탓에 기간이 늘어지게 되었지만 현재 아주 영롱하고 깨끗한 꿀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비는 태어나고 50일까지는 모유를 먹다가 이후로는 분유를 먹였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 극적극적 했던 것 같아요. 이유식을 시작하고 돌진하고 여러가지 식재료를 접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목 주위, 팔 접히는 곳, 허벅지 기저귀 라인, 무릎 뒤, 발목 등 전체적으로 긁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토피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알러지 반응인가 싶어서 아주 심할 때만 소아과나 피부과 가서 항히스타민제와 리도맥스 로션을 가끔 소량씩 발라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2돌이 지나고는 목둘레와 접히는 부분들이 거칠거칠 각질화되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 해서 피부과 진료를 데려갔는데 아토피라고 하는 거예요. 기저귀를 채웠던 엉덩이랑 허벅지 라인을 손으로 잡아뜯어서 농가진까지 왔었고요. 사실 첫째 아이가 이쯤 물섬하기 때문에 피부과 한의원 등등을 클리닉을 다니고 있던 중이라서 둘째 담비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담비는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고 기운이 쫙 빠졌답니다. 담비는 늘 전체적으로 긁는 편이었고 천식기도 있어서 감기만 오면 폭풍 기침 끝에 구토를 해서 밤마다 이불 빨래 산더미가 나왔었어요. 숨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천명음도 자주 들렸고 예방접종 맞은 날은 거의 밤을 새도록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어요. 첫째 주원이도 늘 기관지염에 천식기가 있어서 집에 호흡기 치료기도 사서 감기만 오면 벤톨린, 풀미칸, 스테로이드 호흡기 치료제를 해줬는데 담비도 천식 때문에 호흡을 힘들어하면 호흡기 치료를 해주곤 했죠. 근데 소아과 피부과 처방약 먹이고 연고를 발라줘도 큰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약발을 잘 받는다고 해야 하나 약 먹고 연고 바르면 싹 나아서 담비도 꼬박꼬박 약 먹이고 연고를 발라주면 당연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째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항히스타민 먹은 날은 좀 덜 긁나 싶다가도 안 먹인 날은 막 긁어놓고 그렇다고 그걸 매일 계속 먹일 수는 없었고 연고도 리도맥스 로션, 데소웬 로션을 발라줘도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건조해지고 거칠해지고 이제는 눈까지 간지러워하면서 붉게 충혈되었어요. 좀 심하게 뛰어놀면 호흡 소리도 쌕쌕거렸고요. 저희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피부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가서 진료를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피부과 약은 다 똑같은 패턴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간지럽다고 하면 먹는 스테, 긁어서 상처 낸 곳은 스테로이드 연고, 그것도 하루 이틀 먹이고 바르는 게 아니라 의사쌤이 그만 바르라고 할 때까지 계속 바르라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거의 3주 넘게 먹고 발라서 불은 꺼졌지만 담비는 그 어떤 약도 통하지 않았어요. 알러지 기질이 주원이보다 심했던 것 같아요. 아토피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피부과 선생님들에게 음식을 가려 먹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의사 선생님들은
먹는 음식과는 무관하다며 약만 열심히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손등 보여주면서 자기도 손등 아토피에 자주 바른다면서 안심하라고. 그런데 실상 담비는 전혀 약이 듣지 않고 점점 심해졌어요. 그쯤에 첫째 아이는 피부과 약, 스테로이드 먹는 거, 연고, 토피솔. 토피솔은 4, 5등급의 높은 등급이에요. 토피솔 연고를 바르고 물사마귀와 두드러기가 싹 나와서 한시름 놓았을 때인데 그제서야 담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인터넷 검색은 물론 주변 지인들의 아토피 극복한 사연 등등 논문도 뒤져보았어요. 그러다가 완정을 알게 되었고 처음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카페를 둘러보았고 여러 사례들도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완정 책을 구입해 4번 정도 정독을 했고 제 나름대로 확신이 서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과도 상의했는데 부모님들은 대학병원 데려가서 약 먹여서 편하게 낫게 하면 될 것을 애 고생시킨다고 걱정하셨고 남편도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완정책을 권해서 읽게 했지만 아직 남편은 확신은 없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제가 처음에 노니클로 엑기스 주문하는 걸 보더니 시중에도 다 파는 걸 왜 굳이 그 카페에서만 사야 하냐고 거기 이상한 곳 아니냐며 그러면서 구글 돌려가며 원산지 유통 라인 등등 엄청 수사에 들어갔어요. 제품 번호, 수익 과정 등 여기 카페지기님과 사무실 상품 등록까지 찾아보면서 의심에 의심, 분석, 디소사를 하면서 동시에 저도 모르게 타 제품 노니를 주문했더라고요. 아마 전 세계의 모든 노니 클로렐라를 비교 분석했을 거예요. 클로렐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 거 성분이랑 제조법 비교하고 가격 비교해보더니 이 성분의 이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은 여기 완정 제품이 제일 좋은 상품이 맞다고 결국은 남편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실 완정에서 나오는 방법들을 과연 제가 잘 따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먹는 완정 노니클로 엑기스 먼저 해보자 해서 40일 정도 했는데 이왕 하는 거 확실히 하고 싶어서 파우더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파우더 하루 만에 제가 보기엔 좋아지는 게 벌써 보이는 거예요. 이틀 3일 하면서 벌써 덜 긁고 하루하루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다들 완정 시작하면 겪는 마의 고비 일주일이 없었어요. 이 부분은 후에 큰아이 완정하면서 확 바뀌었지만요. 참고로 큰아이는 그야말로 지옥같은 14일이라는 마의 고비가 있었답니다. 이 마의 고비의 차이는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많이 썼냐 쓰지 않았냐의 차이거든요. 나중에 완정을 해보시면 스테로이드의 사용 여부와 알레르기 기질이 심한 정도 그거보다 오히려 스테로이드의 사용 여부가 마의 고비를 많이 결정합니다. 담비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님 첫 번째 아이한테만 신경 쓰느라 스테를 짧게 써서 그런지 담비는 파우더 물에 담그자마자 그냥 독소가 싹 빠져나간 듯이 쭉쭉 좋아졌어요. 하지만 목둘레는 아직 극적극적했고 전체적으로 건조한 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째 아이도 물사마귀 두드러기가 싹 가라앉고 6개월쯤 지나자 긁기 시작하고 붉어지고 아토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첫째 아이도 먹는 완정에 들어가게 되고 4개월을 먹여보다가 결국은 파우더가 들어갔는데 덩달아 담비는 또 뒤로 처지게 되었어요. 워낙 큰아이가 심해서 온 정성과 집중은 큰아이에게 쏠리게 되었고 담비는 또 말 안 듣는 3살이 되면서 파우더도 집중도 덜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큰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서 담비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파우더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올가을 비로소 완정에 꼴이 나게 되었네요. 사진 차례대로 나갑니다. 발목 사진이고요. 부위에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죠. 접히는 부위. 여기도 발목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진물이 나기도 하죠. 무릎 뒤 사진이고 오른쪽 발목 사진이고요. 그렇게 심했던 담비가 이렇게 깨끗한 피부로 변화했고요. 무릎 뒤도 깨끗해졌고 두껍던 발목, 반복하던 발목도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목이 처음에 이렇게 심했는데요. 목하고 접히는 부위들은 워낙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데 결국은 다 깨끗해졌죠. 손에도 오돌이들이 남았다가 이렇게 요거는 과정에 있어서 올라왔던 부위들이고요.
목이 이렇게 서서히 깨끗해졌고, 체중은 다리 뒤 깨끗하고, 목도 이렇게 깨끗해지게 되고요. 발목도 부드러운 피부로 변화했고요. 목 뒤도 깨끗한 피부로 변화했고요. 체중 다리 뒤 사진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토피로 고생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답니다. 완정을 통해 아토피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지기님과 스태프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지금 첫째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밤마다 긁느라고 잠 못 자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완정은 저에게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단비를 통해 완정을 알게 하신 것, 그로 인해 큰아이도 완정을 하게 되고 근본적인 건강을 지키도록 지혜주시고 도와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그 축복의 통로에 여기 완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의심 많던 남편도 제게 아무 소리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남편분들이 처음에는 의심하거나 또 반대하시다가 한두 달 지나면서 아이들이 많이 호전이 되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세요. 눈앞에서 두 아이가 멀쩡해지는 걸 목격했으니 지금은 완전 팬이 되었어요. 엄마에게 아이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지요. 그 귀한 아이를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아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완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카페지기님의 열정과 사랑과 섬김에 박수를 보내며 스태프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위에서 수능 1등급 맞고 인류대학 합격한 학부모보다 100배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완정을 통해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는 거라는 것을. 완정을 시작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는 중이신 분들, 이미 완정을 알게 되신 건 축복입니다. 시간이 덜 걸리고 더 걸리고의 차이이지 이미 시작하셨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완정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후기를 주셨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엄마가 정말 완정을 신뢰해 주시고 긍정의 마음으로 두 아이 모두 완정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너스 팁 하나 드릴게요. 완정을 하고 나서 단비가 결막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항생제 안약하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줘서 그걸 넣지 않고 완정으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퉁퉁 붓고 결막염이 와서 심한 상태였는데요. 엄마가 과감하게 약을 쓰지 않고 완정으로 관리를 하면서 아이가 좋아진 그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그 결막염 관리 일지를 주셨어요. 초반엔 단비가 고열에 잠 못 자고 힘들어해서 눈에 논이 적셔주는 걸 자주 못 해줬는데 그저께부터는 조언해 주신 대로 완정의 논이를 계속 적셔주고 눈두덩이에도 발라주면서 관리를 했더니 결막염이 논이로 자연 치유가 되었어요. 이렇게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회복이 되었고요. 제가 피곤하면 입안이나 혀에 염증이 패이고 약 한 달은 고생했거든요. 이번에도 하필 혀끝에 염증이 생겨서 음식도 잘 못 먹고 말할 때도 발음이 새서 몇 주는 고생하겠거니 했는데 제 직업상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입병 날 때마다 사탕 먹고 말하냐고 놀림받곤 했었어요. 두 아이 완정하는 동안에 돈이 아까워서 저는 먹지 못했는데 혹시나 해서 이번에 몇 모금 4-5번을 마셨거든요. 입안에 머금고. 그랬더니 진짜 과장 안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안 아프더니 이틀 지나니까 아예 안 아프고 지금은 싹 나았네요. 논이 이건 뭐죠? 뭔데 다 낫는 거죠?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